예, 미국엔 나스닥, 우리나라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오늘도 두 분의 패널 함께합니다.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김근식 교수 그리고 박원석 전 의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SNS를 오랜만에 또 네. 올렸는데 저는 무슨 이 영장과 관련된 얘기인가 했는데 LA 산불에 대한 안타깝다. 우리 정부 차원에서 좀 지원해라 이런 당부의 문자를 올렸네요. 박 의원님? 김 교수님? 그러니까요. 저는 참 일단 멘탈이 일단 갑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와중에 이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영장을 발부받아서 체포하겠다고 지금 경찰들이 온통 준비하고 있고 예. 또 그 체포를 막겠다고 또 자기를 경호하는 경호처 직원들이 또 온통 난리가 나 있고 온 국민들이 그걸 쳐다보면서 불안과 혼란과 걱정 근심을 하고 있는데 네. 본인께서 LA 산불로 미국 국민들을 걱정하는 메시지를 내시면 일단 첫 번째 멘탈갑이 분명하고요. 두 번째는 뜬금없고 본말이 전도돼 있는 거죠. 그거 신경 쓸 시간에 한남동에서 나와서 집회하는 분들의 그 고통 또 이게 탄핵을 찬성하든 반대하든 국론이 둘로 분열돼서 온 나라가 양쪽으로 찢겨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놓고 갈갈이 찢어져 있는데 그것을 처리한 책임이 일단 본인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어찌됐든 간에. 물론이죠.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 어루만져주고 그 마음을 따뜻하게 좀 다독여주는 게 더 필요하지. 어디 지금 LA 산불 이야기할 때입니까? 참 답답합니다. 각 전 의원님은 다 말씀하셨는데 한마디로 뭐 자다가 봉창 둘기는 소리 하는 거죠. 그러니까 SNS 메시지도 TPO가 맞아야 되는데 그 뭐 LA 산불은 걱정될 만한 일인데 지금 전 국민이 내란성 이 수면 장애로 매일 밤 불면증을 겪으면서 기사를 들여다보고 SNS를 들여다보고 아유 심나네요. 이러고 있는데 지금 본인이 그렇게 여유롭게 뭐 LA 산불 걱정할 때는 아닌 것 같고요. 이렇게 법 집행을 온몸으로 거부하면서 어떻게 보면 법치를 수호해야 될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법치를 무너뜨리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데 참 후한무치하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속보가 하나 더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 본인은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 측, 그러니까 변호사 윤곽근 변호사 발언이 아닐까 싶은데요. 경찰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면 신분증 제시하고 얼굴 공개하라. 그러니까 체포하는 사람 경찰 얼굴 얘기하는 거겠죠. 경찰의 얼굴을 공개하고 집행해라. 이런 입장을 지금 냈다고 합니다. 속보로 한 줄이 들어왔네요. 그리고 불법영장 집행에 참여한 공무원들은 이게 뭐예요? 불법 체포 감금죄라는 게 무슨 말이죠? 불법 체포 감금죄에 해당된다는 걸 잊지 말아라. 이런 메시지를 냈다고 합니다. 불법 체포 감금죄. 그러니까 지금 영장 자체가 불법하다는 걸 전제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불법한 영장으로 불법적으로 신병을 확보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공무원의 불법 체포 감금죄를 아마 넣겠다는 건데 예전에 그 독직 폭행죄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 한동훈 장관 당시에 그 이른바 그 채널A 사건 그 관련해 가지고 그 검언 유착 논란 있을 때 그때도 검사가 피의자로 돼 있는 사람을 휴대폰을 압수하기 위해서 몸싸움을 해서 때린 것도 독직 폭행으로 유죄 판결이 받았잖아요. 예, 기억나요. 이제 그런 비슷한 것 같은데 저는 그 상황하고 영장이 두 번이나 절차를 거쳐서 발부된 법원의 영장을 집행하는 것을 불법이라고 규정하는 근거가 그분들의 근거는 중앙지법이면 괜찮은데 서부지법이니까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체포는 안 되는데 기소는 하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윤곽근 변호사나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자꾸 선택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상대방을 비판할 때 쓰는 이야기를 자기가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서부지법 냈으니까 문제가 있다. 그러면 자기들도 서부지법 내지 말고 중앙지법 내라고 하면 안 되죠. 자기들이 판사 쇼핑하고 법원 쇼핑하는 거 아니에요? 체포는 안 하겠다면서 기소는 하라. 이것도 자기들 유리하게 쇼핑하는 거 아닙니까? 참 답답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서 시작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법치주의 수단 내에서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들이 하는 얘기는 전부 헛소리고 하나도 설득력을 못 가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가라는 사람들이 왜 저 헛소리를 계속하냐. 정치적 프레임을 만드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정치적 결집을 유도하고 최근에 이제 뭐 일부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제 지지율로 외화되듯이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하면서 시간을 벌겠다. 저분들이 참 법률가인지 모르겠고 저는 일종의 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 공범의식을 묶여 있는 사람들이로 보기 때문에 포괄적 공범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속보 먼저 좀 정리를 해봤고 두 분이 골라오신 상한가 하한가를 확인해 보죠. 먼저 김근식 교수님. 네. 반 이재명 국힘 지지 반짝 착시 효과 아닌가 하한가로 가져왔습니다. 아마 여론조사에 네, 대한 이야기를 좀 맞습니다. 가져오신 네. 것 같고요. 박원석 전 의원은 뭘 골라오셨을까요? 저도 약간 비슷하면서 다른 건데 민정당 후예로 되돌아간 국민의힘 하한가 가져왔습니다. 자, 민정당 오랜만에 듣네요. 민정당 이야기가 나왔는데 결국 두 분이 통하는 이야기를 가져오신 것 같아서 하나하나 좀 풀어보겠습니다. 김근식 교수 골라오신 키워드를 얘기하려면 우선 최근 나온 여론조사부터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금요일에 나온 한국갤럽 조사부터 보겠습니다. 1월 7일부터 9일까지 무선전화 면접 방식으로 조사를 했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참조하시면 되는데요. 국민의힘 34%, 민주당 36%. 예, 2%포인트 차이입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나온 리얼미터 조사 보겠습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1월 9일에서 10일까지 ARS 방식으로 했고요. 국민의힘 40.8%, 민주당 42.2%. 여기는 1.4%포인트 차이. 그러니까 두 조사 모두 정례 조사입니다. 단발성 조사 아니고요. 정례 조사인데 격차가 오차 범위 내로 두 조사가 다 좁혀졌습니다. 김근식 교수님, 예. 일단 이 민주당에서는 여론조사 문항의 문제를 막 지적하기도 했습니다만 한국갤럽이나 리얼미터 그렇죠, 조사는 그런 건 그렇죠. 아니거든요. 그럼요. 정례 조사기 그렇죠. 때문에 그럼 일단 이 지표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난주부터 대통령 지지율이 네. 회복되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라가고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제 저런 조사가 나오는데 그중에 일부는 과대 표집되거나 문항 일부가 문제가 있었고 정치적 편향이 있는 의심을 살 만한 여론 조사가 몇 개 있었지만 그건 이제 단발성 조사들. 그건 빼고 예. 갤럽하고 리얼미터는 정례적으로 하는 거기 예. 때문에 이 여론조사의 수치에 대해서 의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예. 그래서 최근에 민주당 지지율이 빠지고 우리 당 지지율이 올라가는 건 분명한 추세가 맞는데 예. 이걸 해석을 잘한다고 봐요. 음흠. 그러니까 이건 민주당도 똑같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것도 정말 잘못된 일이지만 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 이후에 탄핵 독주하고 총리까지 탄핵해내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이 탄핵 시간표를 어떻게든 빨리 돌려서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하기 위해서 그냥 탄핵에만 올인하고 있는 민주당의 국정 혼란상 이걸 국민들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 이재명 반 민주당 민심이 저변에 확실히 깔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만큼은 안 돼야 되겠다. 민주당이 집권하는 건 안 되다. 이런 일종의 이제 반민주당 정서, 반 이재명 정서가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국민의힘 지지로 오는 거죠. 그러면 보수층이 결집한 데다가 그렇죠. 거기에다가 중도층 일부의 탄핵 피로감, 그렇죠. 반 이재명 정서, 그렇죠. 요것이 합쳐지니까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있다. 저도 이렇게. 지역에서 느끼는 게 그러니까 자통당하고 똑같은 주장을 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분들 이제 강경 보수파들이 계신데 예. 이분들 기본으로 결집이 확실하게 돼 있는데 여기에 네. 뭐가 있냐면 그래도 이재명만큼 막아야 되지 않느냐. 이재명에게 나라 맡기면 또 망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그래 그렇다면 어떻게 국민의힘으로 다시 좀 모아볼까? 이런 식의 좀 그 지지의 이동이 좀 있는 거 분명해 보여요. 그러면 불법 계엄은 싫다. 예. 윤석열 대통령도 싫다. 그렇죠. 하지만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또 더 싫어. 싫다. 이렇게 될수 요런 있는. 정서들이 예. 모였다. 근데 이걸 이제 만약에 우리 국민의힘 지도부처럼 그냥 이 태극기 세력이나 강경 우파에 끌려가 가지고 계엄이 정당하다, 부정선거 확실하다, 윤석열 보호해야 된다 이런 프레임으로 가져가 버리면 나중에 중도층은 다시 또 빠져나오죠. 자 이제 그 부분은 네. 조금 따로 네네. 얘기할게요. 일단 요 그래프 해석부터 좀 해놓고 그 다음 흐름 보겠습니다. 이 그래프 해석 김근식 교수님 해석에 동의하십니까, 박 의원님? 저는 이제 몇 가지 각도에서 좀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게 이제 보수층이 결집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론조사 갤럽도 그렇고 리얼미터도 그렇고 성연령 지역별 가중치는 적용하는데 이념 성향별 가중치는 적용 안 해요. 근데 최근에 샘플에 보수가 많이 잡힙니다. 이게 이제 결집하고 있다는 거고요. 예. 또 하나 이제 법집행 지연 효과입니다. 그 법집행이 지연되면서 마치 이게 정쟁 프레임 비슷하게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역이 정쟁으로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 내란이라는 게 그리고 헌정 체제를 유지하느냐 헌정 체제를 지키느냐 이 문제가 여야 간의 진영 간의 대결 구도로 이렇게 치환되는 효과가 있고 그런 프레임을 지금 이제 강하게 작동시키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국민의힘이 걱정해야 될 바는 네. 문제는 이런 결집과
또 이런 보수층 과표집의 진앙지가 어디냐면 자유통일당하고 태극기부대하고 전광훈 목사예요. 이게 지금 국민의힘을 장악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포획되고 있어요. 그런데다 국민의힘 의원들마저 거기 가서 줄 서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상황이 지나가면 저는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이 솟아날 구멍은 없다고 봐요. 끝나는데 이 상황이 지나가서 포연이 가라앉고 나면 거기 남아있는 정당은 이런 합리적 보수 정당이 아니고 극우 정당일 겁니다. 이를테면 무력으로 헌정체를 뒤엎는 것조차 옹호하겠다. 이런 세력들이 대한민국 보수의 주류가 되는 순간 저는 지금의 국민의힘은 이제 없어지는 거라고 봐요. 이걸 걱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 그러니까 여론조사에서 이렇게 두 당의 간격이 좁혀지고 계엄전 지지를 회복했으면 김규식 교수님은 박수를 치셔야 될 것 같은데 위험하죠. 오히려 걱정이 된다. 이 왜냐하면 여론조사 지표 보면서 방향을 지금 잘못 잡으면 큰일 그렇죠. 난다. 그 왜냐하면 말씀이세요? 이게 반 이재명 반 민주당이라는 반사 효과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근데 반사 효과는 반짝입니다. 반짝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계엄도 한참 지난 일이 돼버렸고 이걸 또 내란을 가지고 막 민주당에 선동했는데 내란처럼 정작 빼버리고 또 체포를 둘러싸고 또 너무나 오랫동안 갈등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너희들 똑같고 국민도 똑같아. 그러니까 지지율이 비슷하게 나오는 겁니다. 탄핵 피로감?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에서 정말 우리 당의 중심을 잘 잡으면 기회가 네. 있는데 예. 이런 상황에서 그냥 이 지지율의 착시 효과에 빠져가지고 예. 그래 이대로 가도 된다. 이대로 가면 해볼 만하다. 어허. 아 이재명은 싫다고 하니까 올라타면 된다 생각하는데 이게 아까 박원순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자통당 정광훈 목사 네. 이런 극우스러운 어떤 주장에 끌려 들어가는 방향이면 그냥 다 죽는 겁니다. 그 부분을 네. 지난주에 국민의힘 분들도 많이 지적을 네, 했어요. 뭘 보면서 그랬느냐? 김민전 의원의 네네네. 이른바 백골단 그렇죠. 그 청년들 기자회견 주선 그게 큰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박 의원님은 어떻게 아니 보셨어요? 제가 그것 때문에 오늘 키워드를 가져온 건데요. 네네. 이제 90년 3당 합당을 하면서 김영삼 대통령이 하나의 척결하고 이를테면 보수 정당에서 민정당 DNA를 끊어낸 건데 지금 국민의힘을 보고 있으면 3당 합당 이전의 민정당으로 돌아가는 것 같고 국민의힘의 일부 국회의원들 김민전 의원 포함해서 그 당시의 국회의원들인 것 같아요. 저는 그 백골단 기자회견을 보면서 좀 치가 떨렸는데 이게 이제 국가폭력의 대명사잖아요. 전두환 정권 시절에. 물론이죠. 그리고 91년 4월 달에 강경대 명지대 학생이 그 쇠파이프에 맞아서 죽었고 네. 5월 달에 김기정 성대 학생이 죽었습니다. 제가 김기정 열사가 죽는 그 현장에 같이 있었어요. 아 진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같은 시간 같은 그 가두 시위 현장에. 그게 다른 사람일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80년대에 대학을 다닌 분 아닙니까? 김민전 의원도. 백골단을 모를 수가 없고 적어도 아무리 지금 상황이 이렇다 해도 불러와서는 안 될 것과 불러올 수 있는 것을 구분해야 되는데 저는 저분이 헌법기관에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걸 용인하는 순간 국민의힘은 민정당인 거예요. 저걸 잘라내지 못하면. 저희들 이제 그게 가장 우려스러워요. 네. 그러니까 저도 지지율이 이렇게 격차 범위, 오차 범위 안에 있는 건 해볼 만하다는 그 가능성을 주는 거지만 이게 자유통일당이나 정광훈 목사 중심의 그런 극우적 프레임으로 끌려 들어가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면 큰일 난다는 착시 효과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당에서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국민의힘 소속입니다만 네. 우리 당이 이랬던 정당입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이 정광훈 목사 앞에 가서 우파 천하통일했다고 칭송하다가 징계받았잖아요. 잘렸어요. 맞아. 징계받았어요. 최고위원회에서 예. 징계받았어요. 그리고 예. 최고위원 사퇴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신혜식이라고 신혜 한수 유튜버 있습니다. 예, 예. 김세혜 유튜버도 있고 예. 이 극우 유튜버들인데 이 사람들이 우리 당 전당대회 최고위원 출마했었어요. 예, 예. 다 컷오프 시킨 컷오프 정당이에요. 됐어요. 우리 당이 불과 몇 달 전에 그랬어요. 예, 예. 국민의힘이 그런 당입니다. 그러니까 극우들과 5.18 망언이라든지 이 부정선거 이야기하고 전광훈 목사 칭송하는 건 우리 스스로 잘라냈던 당인데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윤상현 의원, 김민전 의원 그냥 전광훈 목사가 집회하는 데 가서 머리 조아리고 있잖아요. 백골단 데리고 있지 않습니까? 백골단이 방공청년단의 뭐 산하조직이라는데 저거 해방전국의 서북청년단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러니까 왜 그럼 국민의힘이 이 통합당 시절 자유통일당. 자유통일당과 비슷한 느낌으로 이렇게 가고 있느냐. 결국 구심점을 지금 잃은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한동훈 대표가 이제 사퇴를 하고 수면 아래로 들어가면서부터 구심점 없이 이제 목소리 큰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저는 그 박근혜 탄핵의 예. 학습 효과를 지금 잘못 그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때 우리가 제대로 대응을 못했기 때문에 적폐를 물려서 정치적으로 방황했다. 근데 그때 어쨌든 탄핵에 동참했기 때문에 나중에 회생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니었으면 망했을 거예요, 진작에.
때문에 이렇게 지금 85명의 의원들이 반대하고 44명의 의원들이 그 앞에 가고 저는 의원들 개별의 일탈의 문제가 아니고요. 권영세 비대위원장이나 권성동 원내대표 하는 얘기를 보십시오. 그 44명 그 한남동 관저 앞에 갔던 의원들하고 인식이 다르지가 않아요. 지금 그게 국민의힘인 겁니다. 이거는 합리적인 보수정당 수권 능력을 가질 수 있는 보수정당이 아니고 폭력을 동원해서라도 헌정체제를 중단시킬 수 있다. 내지는 그걸 엄호하는 그런 정당에 견인돼 가고 있는 거예요. 정광훈에 견인돼 가고 있고 극우 유튜버에 견인돼 가고 있고 태극기와 여기에 견인돼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합리적 보수정당을 지키고자 했던 그동안의 노력 이거 다 물거품되는 거고 여전히 그 길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저 정당에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탄핵 이후에 이 정치 지형에서 과연 우리 그 보수 정당이 재편될 거냐, 대한민국의 어떻게 보수 정당이 보세요? 재편될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찰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재편되지 않고 다 섞여서 또 이 상황이 지나가면 어떻게 되겠지 하면서 수면 밑으로 들어갔다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가 그러면 저는 영원히 집권할 수 없는 정당. 일종의 이제 불모의 정당이 된다고 봅니다. 안 그래도 김상욱 의원 나가라고 당론 예, 반대할 예. 거면 나가라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야기한 것도 있고 한동훈 전 대표가 뭐 커피점에서 이렇게 커피 또 사고 있는 모습이 언론에 노출되기도 하고 해서 한동훈 전 대표가 곧 복귀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김근식 교수님 어떻게 알고 계세요? 이제 우리 당이 지금 갈 길을 잃고 극우 정광훈 정당에 이제 포획돼 가는 형국인데 거기에 지지율 착시 효과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면 나중에 현타가 올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가지고 어떻게 대선을 치르겠습니까? 그러면 지금이라도 제일 중요한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버티게 들어가서 그런 겁니다. 예. 그러니까 구심점이 딱 되면서 한남동을 둘러싸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부정선거 확신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계엄 옹호하는 사람들 이렇게 이미지가 잡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우리 당이 끌려 들어가니까 일정 정도 결집 효과는 있지만 나중에 대선을 치를 때는 이제 독약이 되는 거라는 말씀드리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고리를 끊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윤석열과 이재명은 사실은 적대적 공세 관계인데 윤석열 때문에 이재명이 버티고 있고 이재명 때문에 윤석열이 결집되고 있는데 그걸 스스로 버리는 쪽이 결국 이게 돼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 후회드리고 일단 그거 말씀드리고 지금이라도 저는 아까 말씀드린 우리 국민의힘이 바로 김재원 최고를 징계했고 신혜식과 김세희를 컷오프 시킨 정당인데 어떻게 지금 놔두니까 저는 그래서 제가 참 당대표는 아닙니다만 진짜 제대로 된 우리 당의 지도부라면 제가 윤상현, 김민철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친한 사람입니다만 정말 죄송한데 윤상현, 김민철은 징계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 당의 정체성 아니에요? 아니면 과거에 했던 김재원과 신혜식 그걸 잘못했다고 그럼 반성을 하든가. 김재원 최고는 억울한 거가 되는 거네요. 당연하죠. 이게 뭐 그 당 일관성이 말씀이세요? 없지 않습니까? 아하. 징계를 지금이라도 하시는 게 이 고리를 끊는 첫 출발이라고 봐요. 김민전, 윤상현 의원 징계해라 지금 주장하셨고 한동훈 전 대표 복귀설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세요? 그건 뭐 지금 정중동으로 준비를 하고 있겠지만 이 광풍의 시기가 전 지나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지금 국정혼란이 너무 오래되고 체포 둘러싸고 탄핵이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일정 정도 마무리가 되어야 그리고 제가 아까 현타가 와야 우리 당이 이게 이 길이 아닌가 보다 하면 이제 새로운 사람들을 찾게 되겠죠. 근데 저는 국민의힘을 보면서 참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 그건데 전략적으로 보더라도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이재명 포비아 이거를 강하게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일종의 이제 프레임 효과는 커지는 거예요.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이러면 코끼리만 생각난다고 계속 이재명만 생각나는 겁니다. 그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제 스스로를 망치고 스스로의 정당성을 무너뜨리고 상대방의 정당성을 강화해주고 있거든요. 그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헤어나질 못하고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그 우경화되고 극우화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전략적으로도 굉장히 무능해졌어요. 이 보수 정당이.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가 과연 복귀할 수 있을까? 저 토양 위에 제가 보기엔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그러니까 이건 아예 이 보수와 수구를 분리하는 정도의 기획이 아니고서는 이를테면 한동훈 대표가 지향했던 그런 어떤 이 보수 정당의 모습을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서 복원하기 어려울 거예요. 우리 김근식 교수님 같은 저런 생각이 그 당의 주류가 되기 어렵습니다. 혹시 그러면 조기 대선 혹시 치러진다면 그 대선을 앞두고 보수 재편, 즉 국민의힘에서 다른 당으로 갈라져 나올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저는 한동훈 대표 길게 중심으로? 보면 어차피 이 당을 그러니까 이번 대선 조기 대선이 열린다면 보수가 정권을 연장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차라리 이거를 정치 재편의 기회로 삼으면 다른 길이 열릴 수 있다. 적어도 전광훈 수구 극우와는 갈라설 수 있는 길이 열릴 수도 있다고 봐요. 만약에 조기 대선이 열린다면 쉽지 않은 환경은 맞지만 저는 오히려 지금의 여론조사의 추세를 보면
우리 당이 착각해서는 안 되지만 희망은 가져도 된다. 왜냐하면 워낙 이재명에 대한 반대 민심, 민주당에 대한 피로감 이게 워낙 저변에 많이 깔려있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 정신 차리고 보수가 혁신하고 새롭게 변화해서 좋은 후보 내면 저는 싸워볼 만하다고 생각해요. 바로 그 얘기를 그럼 한번 네,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이 계엄에 대해서 국민 대다수가 말도 안 되는 계엄이었다고 얘기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지지율이 저렇게 좁혀갈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 관련해서 전용기 그렇죠. 의원의 주말 사이에 그 카톡과 관련된 발언이 지금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발언 듣고 오죠. 예.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내란 선전과 관련된 가짜 뉴스를 퍼나른다라는 것은 충분히 내란 선전으로 일반인이라 할지라도 저희는 단호하게 고발할 것이다. 이게 뒤거든요. 저게 이제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해서 뭐 서로 충성 경쟁하는 건 알겠습니다만 넘지 않아야 될 선임. 그러니까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무리 이재명이 폭주를 하고 민주당의 입법 독재를 해도 넘지 않아야 되는 선을 넘어버린 거니까 잘못된 거거든요. 네. 저것도 똑같은 경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민주당과 그러니까 윤석열과 이재명이 서로 적대적으로 공생하는 거예요. 저러니까 우리 당을 지지하는 지지율이 올라가고 결집이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안 좋은 방향으로 악화되는 경향이 있는 거죠. 전용기 의원 무슨 뜻에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게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공산주의 하겠다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나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이에요. 그 가짜뉴스 조직적 유포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데 좀 어휘나 이런 것들이 거칠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민주당이 전 전략적으로 좀 신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우리가 헌정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내란에 맞서서 정치를 수단으로 헌정체제를 지키고 국민들을 안심시키고자 하는 거지 시민혁명을 하려는 게 아니거든요. 때문에 이게 뭐 단호한 것도 좋고 그다음에 때로는 신속한 것도 좋은데 전략적으로 신중하고 때로는 유연해야 돼요. 근데 그런 점을 좀 깊이 염두에 둬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더 문제 삼는 거는 저 문제에 대해서 박선원 의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렇게 할 수 있다. 테러 방지법하고 국정원법에 근거가 있다. 근데 이런 자가당착이 어디 있습니까? 2016년도에 테러 방지법 직권상정했을 때 국정원의 권한을 무제한으로 늘려서 기본권 침해하는 법이라고 필리버스터 했습니다. 저도 그때 9시간 27분 동안 필리버스터를 했어요.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 거기에 근거해서 뭐 카톡 고발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민주주의로 민주주의를 지키는 게 아니죠. 저는 그런 논리는 절대로 동원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내란 선전, 내란 선동이라는 형법상의 그 법의 취지를 전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심과 여론의 일부로서 옮겨다니는 카톡이나 메신저는 처벌의 대상이 안 되고요. 과거의 통진당 사건처럼 명확한 조직이 있고 그 조직 내에서 내란을 의도해서 목적으로 그걸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내란 선전 선동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걸 갖다 뒤집어 씌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거에 대해서는 두 분 다 단호하게 반대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내란죄가 적용이 그럼요. 되느냐는 다른 문제다 그 말씀이신 이게 거예요. 북한에서 김정은 욕한다고 잡아가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게 정말 민주당이 성급한 걸 알겠는데 너무 성급할 때 저렇게 헛발질하면 이 당 저 당 다 힘들어집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지금 이슈가 너무 많아서 제가 준비한 거 반밖에 못했어요. 지금 뭐 나훈아 씨 얘기도 좀 해야 되고 할 게 많은데 뒤에 또 손님이 기다리고 계셔서 두 분하고는 여기서 인사 나눠야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